밤 9시 반찬가게 위층 현관문이 열리자 영정 속 딸과 똑같은 얼굴이 서 있다. 실례해요. 저는 윤세라라고 합니다. 장례 사진을 보고 너무 닮아서 찾아왔어요. 말순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다은아! 진수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친다. 장난해! 어디서 이런?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혹시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을지로 끝자락 새벽 5시 반입니다. 전통시장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쇠젓가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김말수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멸치볶음을 뒤적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입니다. 또 태우겠네. 말순이 중얼거리며 불을 줄입니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흘 전 치른 딸의 장례 이후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가게 한편에 놓인 서랍이 덜컥거립니다. 조이금 봉투들이 들어있던 그 서랍은 아직도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조이금 봉투를 정리하면서 말수는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합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아줌마들, 다은이가 일했던 요양병원 동료들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은이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구나.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거실 한편에는 아직도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박다은 34살의 딸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가 찬란해서 더욱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기 힘들었던 웃음이 사진 속에서만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말수는 영정 앞에 놓인 국화를 쓰다듬습니다. 꽃잎이 벌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말순이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해서. 영정 속 다은이의 눈이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이는 눈입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박진수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70살에 은퇴한 정비사는 여전히 새벽에 깨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말순 옆에 앉아 함께 영정을 바라봅니다. 사진이 참 잘 나왔다. 그러게. 이렇게 예쁘게 웃는 모습이 오래간만이야. 말순이 한숨을 내쉽니다. 진수는 가게 앞에 놓인 리어카로 걸어가 바퀴를 괜히 돌려봅니다. 50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을 만지작거렸던 손이 멈춰 있지 못합니다. 리어카의 바퀴축을 점검하고 손잡이 부분의 나사를 확인합니다. 일할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장례는 장례고 장사는 장사지. 진수가 거칠게 말하지만 손놀림만은 조심스럽습니다. 리어카 바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합니다. 말은 거칠어도 속마음은 다릅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의 서툰 방식입니다. 진수는 다은이가 어릴 때 이 리어카에 태워서 시장 구경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더 빨리 하며 까르르 웃던 다은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 리어카가 딸에게는 놀이기구였고 자신에게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말수는 멸치볶음을 그릇에 담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다은이는 분가한 후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밤낮으로 뛰어다녔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추석 때였나 아니면 설날이었나? 말순이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다은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엄마, 나 바빠서 자주 못 와. 그래, 몸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따뜻한 말, 더 애정 어린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왜 그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국화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말순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장례식장에 그 진한 국화향이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아무리 다른 음식 냄새로 덮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릅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상주로서 해야 했던 인사, 다은이의 관이 화장터로 향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딸을 보낸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진수가 가게로 들어와 의자에 앉습니다. 오늘도 장사 나가냐? 그래야지.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말순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멸치볶음을 담은 통을 리어카에 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랬다. 진수도 말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50년을 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자책하지 마. 다은이도 우리가 힘든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도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장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몇몇 단골들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말순이 엄마 많이 힘들지? 고생 많았어. 다은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이제라도 몸 챙기세요. 말순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거짓말 같아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단골 아주머니가 말을 건넵니다. 다은이 참 착했는데 어릴 때 우리 집 강아지까지 챙겨줬잖아. 말순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그랬지. 동물을 참 좋아했어. 간호조무사 일도 환자들 돌보는 게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겠어? 아주머니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가게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말순과 진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반찬가게 위층집 거실에는 고요함이 흐릅니다. 말순은 설거지를 마치고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진수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때문입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보, 차 한잔 할까? 말순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래. 진수가 신문을 접으며 대답합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어딘가 허전합니다. 다은이가 있을 때는 이 시간에 전화로라도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입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수와 말순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누가 이 시간에? 진수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늦은 시간 방문객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수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영정 속 다은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합니다. 진수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떨립니다. 실례해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라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세라의 목소리도 다은이와 흡사합니다. 진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것은 현실일까요? 꿈일까요? 여보, 누구야? 말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그리고 세라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머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말순은 그것보다 눈앞의 여자에게 더 놀랍니다. 다은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다은이는. 진수가 말순의 팔을 잡습니다. 정신 차려, 여보. 하지만 진수 자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정 속 딸과 이토록 닮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라가 상황을 이해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사실 저는 인터넷에서 부고를 보았는데요. 사진 속 분이 저와 너무 닮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세라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보고 기사를 보여줍니다. 말순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다은이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세라의 얼굴과 비교해 봅니다. 이럴 수가. 말순이 중얼거립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같은 사람의 다른 시점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장난해? 어디서 이런. 진수가 화를 내려 하지만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라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장난으로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비정한 농담이 될 테니까요. 세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은혜원이라는 곳에서요. 제 생모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 우연히 이부고 사진을 보고는 말순의 마음이 급속도로 요동칩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칩니다. 고아원에서? 네, 태어나자마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제 나이는 34살입니다. 세라의 나이가 다은이와 같다는 사실에 말순은 더욱 당황합니다. 진수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만해. 문 닫아. 하지만 말순이 진수의 손을 막습니다. 잠깐 여보. 말순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일치점들입니다. 들어와요.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뭐라고? 진수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적어도 어떤 사연인지는 들어봐야겠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실에 놓인 영정을 보는 순간 세라도 깜짝 놀랍니다. 정말 저와 똑같네요. 영정 속 다은이와 세라를 번갈아 보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순이 세라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줍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저희를 찾게 되었는지요. 세라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고아원에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맡겨졌다고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인터넷에서 실종자 찾기나 가족 찾기 관련 글들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제 정보도 올렸는데 며칠 전 누군가가 이부고 기사를 제게 보내주었어요. 사진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찾아와서 여보. 말순이 진수를 말렸습니다. 말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모성 본능일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붙잡고 싶은 희망일까요? 세라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이것은 고아원에서 주신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세라의 모습을 보니 말순의 기억 속 어린 다은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말순이 중얼거립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진수도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닮은 정도를 넘어서 동일인처럼 보입니다.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 사람 모두 무언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와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순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물건들입니다. 세라가 가져온 고아원 시절 사진과 나란히 놓여진 다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게 다은이가 돌 때 사진이에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건 3살 때. 세라가 가져온 고아원 사진과 비교해 보니 마치 같은 아이의 다른 시기 사진 같습니다. 진수도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세라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니. 세라의 목소리에는 신기함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혹시 진짜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말순이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보자기를 풀자 작은 아기 담요가 나타납니다. 하얀 바탕에 디귿자 모양의 파란 스티치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건 다은이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죠. 말순의 목소리에 그때의 설렘이 묻어납니다. 특히 이 디귿자, 무늬는 다은이의 디귿을 따서 만든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무늬죠. 세라가 담요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어머, 이상해요. 저도 고아원에서 비슷한 담요를 본 적이 있어요. 세라의 말에 말순과 진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비슷한 담요요? 네, 원장 선생님이 가끔 꺼내서 보여주시곤 했어요. 누군가 함께 맡긴 물건이라고 하시면서요. 말순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담요도 이런 디귿자, 무늬가 있었나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 사이에서 바꿔치기 얘기가 나돌 때마다 농담처럼 넘기시곤 했거든요. 진수가 미간을 찌푸립니다. 바꿔치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세라가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사이에는 종종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출산 직후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들이 바뀌었다거나 의도적으로 바꿔치기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 아냐? 진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소문은 어디나 있어. 죽은 애를 욕되게 하지 마. 진수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습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듣고 있자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말순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보, 그런데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도 같고 얼굴도 똑같고 심지어 담요까지 비슷하다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확신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세라의 제안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납니다. 뭔 소리야? 유전자 검사? 미쳤어? 진수의 반응이 격렬합니다. 우리 딸 장례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말순이 진수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었어? 진수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우리 딸이 가짜라는 소리야. 바꿔치기 됐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세라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다만 저도 궁금해서요.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혹시 진짜 가족이 있다면? 세라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고아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말순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말순의 말에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뭐라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 정말 우리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진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우리는 다은이를 직접 키웠잖아. 34년을 함께 살았고, 그래도 확실히 해보자고요. 이렇게 닮은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런 혼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정말 궁금해요. 만약 정말 제가 여기 가족의 일원이라면.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말순이 결심한 듯 일어납니다. 내일 구청에 가서 상담받아보죠.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진수가 만류하려 하지만 말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여보, 제발. 여보도 속으로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세라가 일어나며 말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했어요. 세라가 가방을 챙기는데 말순이 붙잡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세라가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미용사예요.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아든 말순이 세라를 바라봅니다. 세라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있나요? 특별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다면 기억할 게 없겠지만 사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꿈이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세라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혹시 그게 진짜 기억일까요? 세라가 현관을 나서며 돌아봅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말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나자 부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둘 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일까요? 다음 날 오전 말순은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진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말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요즘 이런 의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경우는 흔치 않아요.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말순은 세라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라는 자신이 어릴 때 있었던 은혜원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라야, 오랜만이구나.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미 60을 넘은 원장은 세라가 어릴 때부터 돌봐준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원장님, 혹시 제가 들어올 때 함께 왔던 물건들이 아직 있나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물건이라고 하면 담요나 옷가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예전에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원장이 사무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여기 있구나. 내가 맡겨질 때 함께 온 것들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아기 옷과 담요가 나옵니다. 세라가 담요를 펼쳐보니 말순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디귿자, 글씨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디귿자 무늬가 정말 특이하네요. 세라가 무늬를 만지며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군가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것 같아. 보통 시판 제품에서는 보기 힘든 무늬지. 원장의 말에 세라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를 맡기신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구나. 다만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해. 미혼모 출산이 있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원장이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세라가 더 자세히 묻습니다. 어느 산부인과였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건 기록이 있을 거야. 원장이 오래된 장부를 뒤적입니다. 여기 있네. 해성산부인과. 지금은 문 닫았지만 당시에는 꽤 큰 병원이었어. 그 순간 세라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말순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세라 씨, 유전자 검사 신청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하실래요? 세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저도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고아원에 있는데 담요를 찾았어요. 말순이 놀라며 묻습니다. 담요요? 네, 어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디귿자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성산 부인과에서 태어났다는 기록도 찾았어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해성산 부인과라고요? 전화를 끊은 말순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수에게 세라가 발견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해성산 부인과? 그거 다은이가 태어난 병원 아냐? 진수도 이제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맞아요. 다은이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부부는 함께 해성산 부인과가 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상대로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작은 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혹시 예전 해성산 부인과에서 일하신 분 아세요? 말순이 의원 직원에게 묻습니다. 아, 김할머니 말씀이시군요. 근처 노인정에 계세요. 예전에 그 병원에서 조산사로 일하셨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노인정을 찾아갑니다. 80대의 김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해성산 부인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30년 넘게 일했지. 김할머니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말순이 사정을 설명하자 김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혹시 91년 여름에 일어난 일 기억나세요? 쌍둥이 분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김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때 일 말이구나.
참 큰일이었지. 김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병원 원장이 결국 문 닫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 신생아실에서 소란이 있었거든. 말순과 진수가 긴장하며 듣습니다. 김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그날 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부모가 데려가고 한 명은 어딘가로 보내졌지. 당시 기록을 보면 B-2라는 표시가 있었어. 특별한 케이스라는 뜻이었거든. 혹시 그때 누가 한 명을 데려갔는지 아세요? 진수가 급하게 묻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입양이라고 했던 것 같아. 영세민 산모들 사이에서는 병원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지. 김할머니의 말에 말순이 충격을 받습니다. 바꿔치기요? 그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가난한 집 아이와 부유한 집 아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아이와 건강한 아이를 바꾸기도 하고. 그때 진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박진수 씨죠? 며칠 전 장례 치르신 고인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문 대조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인의 신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박다은 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여보, 큰일이야.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지문이 안 맞는다고 해. 말순이 주저앉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낸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김할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혹시 신분증 도용이나 바꿔치기 같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말순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세라의 등장, 똑같은 담요, 같은 병원 출생, 그리고 이제 신원불일치까지.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과연 다은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장례를 치른 사람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경찰서 영안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말순과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이 진행되었고 곧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라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시간입니다. 가족분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법의학과 의사가 나타납니다. 조용한 방에서 의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치아 기록을 대조한 결과 고인은 박다은 씨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말순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례를 치른 그 사람은 신원불명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외모는 박다은 씨와 매우 유사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오히려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진수가 벽에 기대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인 목소리입니다. 왜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 같은 걸 생각지 못했을까? 우리가 미쳤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세라의 목소리에도 충격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아파요. 저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반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경찰관이 추가 설명을 합니다. 신분증 도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신분을 바꿔치기 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험금이나 의료급여를 노린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 다은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그건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는 것은 박다은 씨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흐릅니다. 세라가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말순이 고개를 돌려 세라를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세라 씨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딸이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수는 곧바로 창고로 향합니다. 오래전부터 쌓아둔 물건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보, 뭘 찾는 거예요?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한참을 뒤진 후 진수가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말순과 세라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진수가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팔찌가 나옵니다. B-2라고 적힌 신생아용 병원 팔찌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이 놀라며 묻습니다. 진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그날 산부인과가 정신없던 날 말이야. 내가 잠든 사이에 간호사가 이걸 떨어뜨리고 갔어. 이상했지. 우리 다은이 팔찌는 따로 있었는데. 세라가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B-2. 어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표시네요. 말순이 진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숨겼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그때는 IMF 직후였잖아. 일감도 끊기고 우리 형편도 어려웠고 쌍둥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 겁이 났던 거야. 혹시 아이를 둘 다 키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정말 우리한테 쌍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은 우리가 키우고 한 명은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고했어야 했는데, 병원에 문의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났어. 세라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여기 가족일 수도 있는 거네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평생 찾아왔던 진짜 가족이 바로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말순이 세라의 손을 잡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마음부터 정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이미 우리는 가족이야. 말순의 따뜻한 말에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진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숨긴 건 팔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 정말 미안해. 진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늦어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제 결심합니다. 다은이를 찾는 것, 신원 오류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세라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열기로 합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순이 세라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세라 시집이에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요. 세라가 감동하며 대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평생 혼자였던 제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생기다니.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다은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원을 도용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그 여성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밤새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편지들, 가족 사진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 사이에서 손이 멈춥니다. 이게 뭐지? 말순이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 겉면에는 다은이의 손글씨로 엄마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꺼내어 펼쳐보니 한 달 전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바로 전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병원에서 큰일을 봤어요. 환자들 신분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워서 잠깐 숨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반드시 알릴게요. 날 미워해도 괜찮아요. 사랑해요. 말순이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오자 진수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말순이 편지를 내밀며 말합니다. 진수가 편지를 받아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언제 온 거야?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제게 주지 않았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헛소리라고 생각했어. 다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았거든. 내가 걱정할까봐 숨겼어. 말순이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신분 바꿔치기라니. 그럼 정말 다은이가 그런 일에 휘말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도용된 거지. 진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세라가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와서 죄송해요. 세라의 표정도 어딘가 심각해 보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어젯밤에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예전 해성산 부인과 기록을 더 찾아보셨다는데 중요한 걸 발견하셨대요. 세라가 가방에서 복사된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제 출생 당시 기록이에요. 서류를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쌍둥이 출생 기록에 A-1과 B-2 두 개의 번호가 적혀 있고 A-1은 가족이 데려갔다고 되어 있지만 B-2는 특별관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가 뭔 뜻이에요? 진수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세라가 설명합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당시 병원에서 특정 신생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주로 입양기관이나 고아원으로요. 말순이 다은이의 편지와 세라가 가져온 서류를 함께 놓고 비교해 봅니다. 그럼 다은이가 말한 신분 바꿔치기가 정말 일어났던 거네요. 그리고 그 일에 다은이가 연루된 거고요. 세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다은이가 그런 조직의 범죄를 목격했거나 신고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세라의 추측에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진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박진수 씨죠? 박다은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진수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은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여러 건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신분증 도난 신고가 과거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요? 말순이 급하게 묻습니다. 다은 씨 신분증으로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몇 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수익자들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진수가 묻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다은이가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겠죠. 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혹시 다은이가 일했던 요양병원에 직접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동료들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수가 동의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다은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은 시 외곽에 있는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간호부장실에서 만난 간호부장은 다은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죠.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집니다. 혹시 다은이가 마지막에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간호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다은이가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어떤 고민이요? 세라가 관심을 보입니다. 환자들의 신분 문제에 대해서 자주 물어봤어요. 입원 환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보험 처리 과정이라든지 평소에는 관심 없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간호부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원무과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무슨 서류를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죠. 진수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신분을 바꿔치기 하는 일이 있었나요? 간호부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다은이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저희 딸이 직접 쓴 편지예요. 신분 바꿔치기를 목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호부장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감사가 나왔어요. 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요. 간호부장의 고백에 세 사람이 놀랍니다. 그때 발각된 게 환자들의 신분 바꿔치기였어요.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입원해 있다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세라가 급하게 묻습니다. 그럼 다은이가 그런 일을 신고하려 했던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다은이는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부정을 보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어요. 간호부장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여성이었는데 다은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말순이 깨달음의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례 치른 그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은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사용하던 사람일 거예요. 간호부장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다은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수가 절박하게 묻습니다. 숨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위험에 처했을 테니까요. 간호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세라가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다은이는 살아있다는 뜻이네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순의 눈에 다시 희망이 떠오릅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다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는 요양병원의 신분 바꿔치기 조직을 신고하려다가 위험에 처해 숨어 있는 것이고 대신 다은이의 신분을 도용하던 여성이 사고로 죽어 그들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짜 다은이를 찾아내는 일뿐입니다. 경찰서 수사과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순, 진수, 세라가 한쪽에 앉아 있고 반대편에는 수갑을 찬 3명의 용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옛 고아원 원장, 폐업한 산부인과 실장, 그리고 요양병원 사무장입니다.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노린 신분 바꿔치기 조직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신분을 바꿔치기해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산부인과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91년 해성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쌍둥이 바꿔치기도 이들의 소행이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말순이 주먹을 꽉 쥡니다. 정말 우리 딸들을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가난한 집 아이 한 명을 고아원으로 보내고 부유한 집에서는 한 명만 키우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신분을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세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나중에 이용당하려고 고아원에 보내진 거예요? 고아원 원장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돈이 너무 필요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여건도 안 됐고 형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문제는 최근 박다은 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신분 바꿔치기를 목격하고 신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진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은이가 위험에 처한 거군요. 요양병원 사무장이 변명하듯 말합니다. 박다은 씨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는데 계속 파헤치려 하니까. 그래서 다은이 신분증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준 거냐?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성에게 박다은 씨 신분을 주었습니다. 이서연은 이미 여러 번 신분을 바꿔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장의 고백에 말순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례 치른 그 사람이 이서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이서연은 박다은 씨 신분으로 살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딸의 죽음으로 오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진짜 다은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은아, 세라와 똑같이 생긴, 아니 세라보다도 더 말순을 닮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바로 진짜 박다은입니다. 엄마. 다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순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제가 신고하면 이 사람들이 보복할까봐. 말순이 다은이를 꽉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진수도 다가와 딸을 안아줍니다. 다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편지를 숨겼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믿지 못해서. 다은이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는 잘못 없어요.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은이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광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라예요. 저는 박다은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형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91년 출생 직후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에 가족들이 감격합니다. 다은이가 세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 꿈을 꿨어요. 저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꿈을요. 혹시 그게 언니였을까요? 세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고아원 원장이 도주하려 합니다. 이제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아이들도 찾았고. 하지만 진수가 몸으로 길을 막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지. 내가 평생 고친 건 차뿐이었어. 하지만
오늘은 부서진 가족을 세우는 날이야. 진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원장이 주저앉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용의자들을 끌고 나갑니다. 형사가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이서연 씨의 유족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도 조사 중입니다.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다은이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신고한 덕분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세라가 다은이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용감했어요. 말순이 두 딸을 양쪽에서 안아줍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다은이도 찾았고 세라도 만났고 진수도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경찰서를 나서는 네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30여 년이 흘렀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을지로 끝자락 전통시장의 반찬 가게는 평소보다 분주합니다. 말순이 제사상에 올릴 감자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국화 대신 하얀 감자로 만든 진한 국물이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서연을 위한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옵니다. 한 달 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다은이는 이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마워, 다은아. 그럼 감자 좀 더 써서 넣어줘. 세라도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언니, 이서연 언니를 위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질까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습니다. 전해질 거야. 마음은 거리나 시간과 상관없이 통하거든. 다은이가 세라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한 달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30여 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거실에서는 진수가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2개뿐이던 밥그릇 옆에 하나를 더 놓고 숟가락을 넷으로 맞춥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도 새로 정정했습니다. 윤세라 옆에 작은 글씨로 입양복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보, 상차림 다 됐어요? 말순이 감자탕을 들고 나옵니다. 응, 다 됐어. 이서연 씨 영정도 준비했고, 진수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가리킵니다. 이서연의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 대신 따뜻한 감자탕이 놓여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서연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이서연 씨,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은이가 이어서 말합니다. 언니, 제 신분으로 힘들게 사셨을 텐데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세라도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이서연 언니, 저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편히 쉬세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추도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합니다. 세라야, 미용실 일은 어때? 말순이 세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좋아요, 엄마.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세라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용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잃어버린 가족 찾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혜원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과 함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 전화가 3통이나 왔어요. 모두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어요. 세라가 식사를 하며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은이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다은이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아, 무섭지 않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고요. 다은이의 대답에 가족들이 뿌듯해합니다. 진수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 가족 건배하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건배. 4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식사 후 세라와 다은이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언니 가끔 신기해요. 우리가 정말 쌍둥이인 게. 세라가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그래.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 다은이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어요? 세라가 궁금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잘해주셨어. 다만 내가 철이 없어서 감사한 줄 몰랐지. 다은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순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피가 같아도 마음이 다를 수 있고 피가 달라도 마음이 같을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피도 마음도 결국 한 집으로 돌아왔어. 오랜 깨달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시장 골목을 함께 산책합니다. 어묵김이 피어오르고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세라와 다은이가 나란히 걸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저 2사람 완전 똑같이 생겼네. 많이 닮으셨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쌍둥이에요. 말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 정말? 그런데 왜 이제야 함께 다니세요? 긴 사연이 있어요. 이제야 만났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세라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세라 씨도 이제 우리 시장 가족이네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세라가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세라에게도 진짜 고향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가 말합니다. 엄마, 저 이제 후회 없어요. 힘들었던 일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라 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일이니까요. 말순이 딸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이 살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진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으니까. 4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진짜로 완성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펜을 놓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녁은 처음처럼 따뜻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4사람은 평안한 잠에 듭니다. 영정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준 천사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